자, 일단 교재 90에 보시면요. 챕트 2로 가셔서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 여십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어, 외부 데이터라는 것은 다른 액세스 파일 안에 특정 객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안에 있는 특정 시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액세스 파일 안에 특정 객체를 갖고 올 때는요. 옵션이 여러분들 테이블을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기존 테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작업이 일단 지금 92페이지 작업이에요. 92페이지는 인사고가라는 액세스 파일 안에 있는 신입사업 명단 테이블이 필요해서 복사해서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져오는 방법은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에게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 있죠? 액세스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보기 눌려서 인사고가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찾아보기. 그리고 우리는 바탕화면 가셔서 액세스로 가시면 돼요. 채팅으로 가셔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들 인사고가가 있습니다. 열게 하시면 경로가 인식됐고요. 옵션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요것은 특정 모든 지금 개체가 다 보이죠? 그래서 특정 개체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 고가라는 액세스 파일 안에 테이블만 연결만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인사 고가에 갖고 온 테이블을 연결을 시키면 인사 고가에서 데이터를 바꾸면 바뀌는 거죠. 그런 작업이에요. 지금은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니까 첫 번째 거 맞고요. 확인 누르시고 요 창은 여러분들 인사 고가라는 액세스 파일 안에 있는 탐색 창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요 안에 여러분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여러분들 탭이 있죠. 우리는 테이블 탭에 가서 신입사원 명단을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요. 가져오기 단계 마지막 창이 뜹니다. 그러면 저장은 할 필요는 없어요. 앞 단계를 생략하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하는데 시험에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닫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신입사원 명단이라는 테이블을 복사해서 갖고 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액세스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는 뭐냐면 엑셀 파일에 있는 특정 시트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기존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원 정보 테이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열어봤냐면 여러분들 추가하기 전에는 48개 레코드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면 여기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48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추가하는 방법 똑같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입사원이란 엑셀 파일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아보기 누르면 한번 열었던 경로는 요 인식합니다. 요 위치 채티가 맞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신입사원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열게 하면 경로가 인식이 됐고요. 엑셀은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새 테이블을 만드는 옵션이고 두 번째는 기존 테이블의 추가 세 번째는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추가할 거거든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할 거니까 눌리면 사실 요 리스트가 어떻게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추가할 테이블이 사원 정보거든요. 사원 정보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사원 정보 잘 선택했다면 확인.
그럼 사원 정보 안에 시트가 두 개가 있네. 거기서 신입 사원 명단 요 시트에 있는 요 데이터를 갖고 올 겁니다. 가져와서 사원 정보 테이블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추가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새 테이블 만든다면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작업은 요 체크 박스가 체크됐을 때는 필드 이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요 채팅이. 자, 그래서 지금은 기존 테이블에 추가한 작업이다 보니까 다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필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이건 원래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추가한 작업에서는 다음 요쪽으로 추가할 거 맞아요. 사원 정보에 엑셀 안에 있는 CDF 사원 명단 시트 데이터를 여기 집어넣을 거거든요. 마침을 눌러주시면요. 마지막 가족이 단계자 영창은 시험에서 이것을 저장하라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 책에서는 저장하는 말이 없거든요. 체크하시지 마시고 닫기. 그럼 아까 48개 있던 자원정보 테이블이 이제 몇 개로 늘어났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그랬더니는 57개로 여러분들 9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업은요, 참조로 그 추가 작업은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엑셀 파일 안에 아까 특정 시트를 갖고 왔잖아요. 그 필드 개수하고 요 테이블에 생성된 필드 개수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상태가 돼야지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스는 미리 요 필드를 엑셀에 있는 그 필드 개수하고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닫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98페이지는 뭐냐면요. 요번에는 똑같이 엑셀 파일을 읽어드려서 시트 1에 있는 데이터를 워크시트를 새 테이블로 만들 거예요. 새 테이블 만드는 작업도 해보면 아까하고 여러분 순서는 동일합니다. 옵션만 잘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또 엑셀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찾아보기 우리 똑같은 파일은 아니지만 엑셀 파일인 성진자 명단을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새 탭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옵션이 맞습니다. 새 탭을 만드는 거거든요. 확인. 자, 시트 1에 있는 이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할 겁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새 탭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엑셀에서 제일 위에 첫 행이 제목행이거든요. 다른 말로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머리글을 테이블 필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열머리글이에요. 그래서 첫 행에 열머리글 있음을 체크하면 여러분들 야가 필드 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체크해 줘야 됩니다. 새 탭을 만들 때는 야를 필드 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 바꿀 것은 있느냐? 문제 보면 기본키 설정은 있는데 정보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조로 내가 갖고 오다가 이 엑셀에 있는 이 필드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인덱스 설정도 가능하고 형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급을 나는 안 갖고 오고 싶다. 그럴 때는 필드 포함 안 함을 체크하면요. 선택해서 할 딱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이 필드는 안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휘사가 없으니까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다음. 기본키, 세트를 만들 때도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키는 뭘 해야 되냐면 사원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이 됐죠. 기본키 선택 옵션을 바꾸면 여기에 있는 필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있다 보니까 사원 코드가 야가 처음 인식하죠. 자, 딴 거면 하살표 눌리셔가지고 선택하면 됩니다. 사원 코드 맞기 때문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음. 마지막으로 테이블 이름은 성진자 명단이죠. 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띄어쓰기 되어 있네요. 성임자 띄우고 명단이죠. 그리고 마침. 마지막 가족이 담기는 저장하는 말이 없다 보니까 닫기. 그럼 우리가 방금 만든 것은 요겁니다. 승자명 한번 열어볼까요? 엑셀에 데이터를 갖고 왔다면 14개가 보이네요. 14개. 14개면 잘 된 거. 닫기 하면 되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또 열게 하지 마시고. 자, 넘기셔가지고. 자, 102페이지는요. 스킬 공사는 우리가 연결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소모품 구매 내역 엑셀 통합 문서에서 구매 내역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뒤에 보면 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는 말이 아니고 새 테이블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연결해서 가져오시오 돼 있죠. 차이점 그래도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새 테이블로 만드는 거하고 연결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공통점부터 설명드리면요. 새 테이블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새 테이블은요. 그 만들어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수정, 입력,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연결 테이블로 만든 것은요. 왜 만드느냐 이거는 링크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작업을 실제 수정이나 입력이나 삭제 작업을 테이블에서 할 건 아니고 엑셀에서 작업하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야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링크 유지 관리라는 것은 엑셀에서 바뀐 내용만 반영하고야 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폼이나 보고서 원본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연결 테이블 만드는 과정에서는 새 테이블은 여러분들 정보 설정창하고 기본 키 설정한 창이 있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저장한 창 표시입니다. 자, 한번 해보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엑셀을 클릭하시고 자, 찾아보기 소모품 구매 내역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여러분들 맨 마지막 옵션입니다.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이 있죠? 이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리고 연결 테이블도 어차피 필드명은 생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체크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누르면요. 정보 설정창 기본기 설정 없이 막바로 뭐가 뜨냐면요. 저장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이름은 구매 내역. 그대로 쓰면 되는데 못 쓰다 보니까 구매 내역이라고 혹시나 같은 일이 있더라도 입력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딴 시험에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입력을 해주시고 마치 오류가 뜬 거 아닙니까? 오류가 아니고요. 연결 잘 됐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좀 특이한 게 연결 테이블로 만든 테이블은요. 연결해서 만든 테이블은 엑셀 아이콘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잠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레코드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면 여기 별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방금 만든 성진자 명단 한번 열어볼게요. 야는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는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소리고 두 번째 제가 단위에 개자 찍혀 있잖아요. 여기 가서 나는 딴 단위로 바꾸려고 지울려 했더만은 안 지워집니다. 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어떻게 뜨냐면 밑에 보면 레코드 셋, 요 레코드 셋을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레코드 셋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없다는 소리. 그럼 나는 이것을 좀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원래는 회색, 요 앞에 있는 레코드 앞에 회색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코드 삭제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지울 수 없어요. 이것은 엑셀에 있는 내용을 바꾸면 야가 바뀝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소스를 잠시 열어서 우리 소모품 꾸미는 여기였거든요. 여기 열어서 여기 열었어요. 잠시 요 테이블은 잠시 닫고 열려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일 1번 레코더 이 볼펜을 여러분 제가 연필로 바꿔볼게요. 연필. 연필로 바꾸고 여러분들 저장을 했어요. 해놓고 닫았어요. 그러면 엑셀의 데이터를 바꿨죠? 그럼 연결해서 만든 여러분들 테이블을 다시 넣고 요구면 얘기거든요. 자, 더블 클릭했더만 오 진짜 연필로 바뀌었네. 방금 엑셀에서 수정한 작업이 반영이 되죠.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야를 또 잠시 닫고 다시 엑셀 가서 제가 연필이라는 이 데이터를 진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코드 엑셀에서는 이행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지워졌죠. 저장하고 닫았어요. 그러면 연필이 있느냐 열어보면 되죠. 자,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연필이 없어요. 반영이 되죠. 결과적으로 엑셀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입력, 삭제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가져오는 기능이 있다면 반대 기능도 있죠. 자, 우리 내보내기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작업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서 엑셀에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 그 말이죠. 서로가 오피스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데이터 내보내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킬 공유해 보시면요. 납부 현황이라는 요 안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들 총 몇 개냐면 열어봤더만 64개죠. 야를 나는 이 데이터 마음에 든다 이거죠. 엑셀에 좀 써먹어야 되겠다.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요 데이터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가져오기도 요걸로도 관계없어요. 요 가져오기 기능도 있거든요. 여기에 가도 되지만 자, 그래서 내보내기는 해당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내보내기 가면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래라고 이제 골라라 이거죠. 우리는 엑셀 파일로 내보낼 겁니다. 엑셀을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이 뜨죠. 일단은 찾아보기 눌리는 이유는 내보낼 위치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찾아보기. 그러면 책에서 여러분들 샘플 폴더에 내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위로 이동을 잠시 해볼까요? 그리고 샘플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여러분 참조로 그 2018년 납품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잠시 이거 없다고 치고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요. 없다고 치고 하는 게 더 낫죠. 있으니까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납품, 2018년 납품 현황이라 한번 쳐볼까요?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납품 현황. 자, 이래놓고 여러분들 저장 눌리면 막바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 경로가 저장됐다고 보면 돼요. 내보낼 경로. 그리고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과 비슷한데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시오는 밑에 보면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내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얘를 체크죠.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요. 마지막 창이 뜨는데 내보내기 단계장 앞단계 생략하고 막바로 내보낼 때는 이거 체크하면 다음부터는 앞단계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를 지금 하는 문제냐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딱히. 그러면 진짜 내보내졌느냐 보면 되죠. 샘플 폴더 가볼까요? 우리가 방금 내보냈던 게 요거거든요. 오늘 날짜로 지금 돼 있죠. 제가 열어볼게요. 그랬더만은 진짜 엑셀로 다 내보내졌네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엑셀로 내보내는 방법 해봤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쿼리를 합니다. 쿼리. 쿼리에서 좀 틀리거든요. 쿼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열고 쿼리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3인데요. 쿼리라는 액세스 파일을 열 건데 챕터 3이거든요. 상위로 이동하십시오. 챕터 3에 갑니다. 그리고 쿼리라는 액세스 파일 여시고요. 자, 쿼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이 가상 테이블인데 여러분들 뷰라거든요. 보는 거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활용해서 원하는 필드만 추출해서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는 테이블의 모든 필드는 필요 없고 딱 특정 필드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쿼리를 쓰는데 이런 쿼리가요. 여러분들 필요한 필드만 선택해서 만드는 쿼리가 선택 쿼리입니다. 선택 쿼리는 마법사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면 내가 좀 쉽게 원하는 필드를 가져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여러분들 선택 쿼리 작업이 있고 요약 쿼리라는 작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요약 쿼리는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쿼리 마법사를 쓰시면 돼요. 모스 시험에서는. 다른 커멀 시험에서는 이걸 잘 안 쓰거든요. 다른 용도로 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쿼리는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제, 삽입, 업데이트 할 때 일괄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실행 쿼리거든요. 제가 조건을 넣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역이 서울인 것만 레코더만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 가서 일일이 지우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삭제 쿼리를 만드는 거죠. 조건 넣어서 조건을 만족할 때 다 지워지는 거죠. 자, 그때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 쿼리를 만들면 일괄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삽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런 쿼리는 이제 실행 쿼리라거든요. 그리고 중복된 레코드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된 레코드만 검색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쿼리가 중복 검색 쿼리입니다. 그리고 불일치 검색 쿼리는 일치하지 않는 필드를 검사해서 그 데이터만 추출하는 겁니다. 이때는 두 테이블을 비교해서 한쪽 테이블에 없는 필드 데이터를 검색해서 출력하는 형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종류를 좀 설명한다고. 매개 변수 쿼리는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모세 선택 쿼리,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 쿼리 어떻게 하냐면 검색할 입력창이 띄어집니다. 매개 변수창이라는 매개 변수창이라거든요. 매개 변수창을 띄어서 이 안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확인 눌리면 특정 필드에서 검색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매개 변수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메시지만 넣어주면 창이 탁 뜨면서 이 창을 띄우는 역할이 대괄호거든요. 메시지는 이제 창이 뜨면 여기 메시지가 나올 부분에 이 안에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형태가 입력된 이 데이터를 특정 필드에서 검색해 주는 쿼리가 매개 변수입니다. 요거 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산식이나 함수식을 써서 새로운 필드로 만드는 여러분들 함수 쓰는 거니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계산 쿼리. 다른 말로 요약. 그래서 이런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쿼리부터 만들어 보면 제일 처음에 스킬 01은요. 쿼리 마법사를 사용해서 사원 정보 테이블에 있는 필드 중에서 기타는 빼고 다 갖고 와서 사원정보 쿼리라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어라 돼 있죠. 단순 쿼리를 만드시오. 이게 선택 쿼리입니다. 필요한 필드만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포리 그룹에 포리 마법사가 있고 디자인이 있거든요. 일단 포리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순 포리 마법사 보이시죠? 얘를 선택합니다. 선택돼 있죠? 확인.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 내가 사용할 테이블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사원정보 테이블을 쓰려 했죠.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사원정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사원정보 테이블에 있는 필드 목록이 밑에 보입니다. 일단 다 갖고 오고 기타만 뺄 거예요. 다 갖고 올 때는 두 개짜리 살펴. 그럼 싹 다 갖고 옵니다. 거기서 내가 한 개 뺄 건데 기타 필드는 제외죠. 기타 선택해서 왼쪽 거나 살펴 눌리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것 가지고 쿼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여기 여러분 상세 쿼리가 선택 쿼리고요. 요약 쿼리가 계산 쿼리입니다. 그럼 단순 쿼리 마법사에는 쿼리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우리 단순 쿼리는 상세 쿼리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쿼리는 뭘로 할래 돼 있죠? 사원정보 여러분들 쿼리라고 돼 있죠? 사원정보 쿼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침을 넣으면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거 왜 써야 됩니까 도대체? 그냥 아까 그거 쓰면 되지. 그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테이블은 말 그대로 데이터 저장 창고 아닙니까? 원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테이블을 쓰다가 이게 망가지면 뭐 데이터가 한번 지워진다든지 하면 원본이 없잖아요. 그런 용도로 쿼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타 빼고 딴 데 이 용도로 쓸 부분이 있겠죠. 원본, 레코드 원본으로 그럴 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 단계별만 따라하면 여러분들 작업하면 점수를 준다는 소리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12페이지. 앞서서 만든 콜이하고 스킬 공유하고 콜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문제 잠시 보시면 사원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할 건데요. 그 중에서 관리팀만 표시하는 콜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사원 정보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여러분들 모든 직급에 대해서 보니까 총 48개 레코드가 있는데 나는 부서 중에서 관리팀만 따로 추출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 이유는 관리팀만 필요하는 원본이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만드는 형태입니다. 조건 넣는 이유가. 자, 그러면 관리팀만 추출하면 이 개수가 작아지겠죠. 자, 그거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별말 없으면 단수 프리 마법을 쓰시면 됩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프리 마법사, 단순 프리 마법사 확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사원 정보 맞고요. 모든 필드를 다 쓴댔거든요. 다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상색 쿼리 맞습니다. 선택 쿼리입니다. 상색 쿼리가 다음. 그 다음에 쿼리를 뭘로 할 거냐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관리팀 띄우고 직원 띄우고 명단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이제 조건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쿼리 디자인 수정 옵션을 클릭하셔야 돼요. 조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시고 옵션을 두 번째 걸로. 그리고 마침 눌리면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화면창이 뜹니다. 여기 쿼리에서 디자인 보기죠. 이것은 필드 이름이고요. 이것은 테이블에 적혀 있죠. 다 사원정보 테이블에 갖고 온 게 다 보이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을 넣을 건데 관리팀은 부서거든요. 부서 필드 어디에 조건란에 이게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막바로 한번 클릭하시고요. 관리팀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부서 중에서 관리팀만 추출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어,
쿼리를 만드셔야 돼 있고 쿼리를 실행하고 요 이름으로 여러분들 저장하셔야 돼 있죠. 그럴 때는 실행 한번 먼저 해볼까요? 진짜 관리팀만 나오는지. 실행하는 방법은 결과 그룹에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관리팀은 나옵니다. 그리고 레코드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저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닫게 하시면 완료됩니다. 자, 조건을 한번 받고 115페이지의 크로스 쿼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왜 만드느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원 정보 테이블을 잠시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회사 같으면은 위에 팀장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회사에 부서별, 직급별 인원수를 다 살려서 보고 좀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다행히도 48개니까 할만합니다. 일일이 노가다 작업을. 야가 만약에 참조로 500개 이상 됩니다. 인원수가. 그럼 일일이 야를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크로스콜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콜에는요,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내려와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별, 즉 부서별로 직급별로 딱 한눈에 파악이 딱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가 잠시 보시면 하기 전에 117페이지 보시면요. 8번 옆에 결과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해라고만 시킨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작업을 안 하면. 그때서 이 크로스 컬러니까. 그러면 크로스 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갖습니다. 이것은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스는 무조건 마법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머리글은 요 구성 행머리글은 뭐냐면 행방향 밑으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엑셀에서는 행이죠. 그리고 열머리글은 열방으로 데이터만 표시되거든요. 그 다음에 값은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드 만약에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개수라면 만약 부서별 인원수가 쫙 나오는 거죠. 감정력에. 그것을 여러분들 구성을 한번 네모 박스로 그려보면요. 행머리 걸로 선택했던 필드는 필드 명이 나오고 아래 방향으로 필드 안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열머리 걸로 선택했던 필드는 필드명은 안 나오고 열 방향으로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값으로 선택했던 것은 필드에 대한 계산된 값이 숫자가 열머리 걸 데이터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로 따지면 1번이 행머리걸 구역이고요. 2번이 열머리걸 구역, 3번이 갑 영역입니다. 갑.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만들기 탭에 가서 콜이 마법사를 클릭하시고요. 요 안에 크로스 콜이 마법사가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확인. 사용할 여러분들 테이블은 사원 정보거든요. 사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원 정보 선택했으면 다음. 그리고 행머리 걸로는 어떤 필드를 배치할래? 그 말이죠. 자, 문제에 다 적혀 있습니다. 행머리 거는 직급이죠. 직급 필드. 야는 이쪽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더블 추가를 하는 거죠. 더블 클릭하도 되는데 못쓰다 보니까 그냥 화살표 쓰겠습니다. 자, 직급을 추가했고요. 직급이 행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자, 다음. 열머리 거는 어떤 필드냐면 부서라 되어 있지 않은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 그리고 열 방향으로 부서가 쫙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다음. 요 안에 부활 값 영역은 어떤 필드 쓸 거냐면요.
여러분들 직급별,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원수는 되도록이면 중복이 덜 되는 필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원 코드가 선택한 이유가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코드가 더 고유값을 가지는 성질이죠. 사원 코드 개수를 살리면 정확하겠네요. 사원수 구할 때. 자, 사원 코드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개수가 인원수 구할 때 씁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코리는 뭘 할래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직급별 띄우고 부서별 띄우고 인원 띄우고 현황이죠. 직급별, 부서별, 인원 현황이라고 치면 되죠. 그리고 마치 눌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죠. 완전 편하죠. 사실 작업은 빠르면 2분 만에 끝납니다. 2분 안에 모든 몇 천 개라고 한 게 없어요. 다 나옵니다. 이 회사는 과장 직급인 관리팀에는 과장 직급한 사람이 한 명, 기획팀도 한 명,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자, 잘 나왔으면 닫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스킬 공사는요 117페이지인데 요것은 이때까지는 하나의 테이블을 썼죠. 이제는 두 개 테이블을 쓸 거예요. 사원 정보 테이블하고 기본급 정보 테이블을 사용해서 조건이 있네요. 직급이 과장 조건이고 두 번째 줄을 잘 보십시오. 사원 정보하고 기본 정보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드를 갖고 와서 만들 건데 사원 코드, 성명, 부서, 직급, 기본급, 그다음 직급 수당 이것을 순서대로 갖고 와야 돼요. 자, 이때도 여러분들 마법사를 써도 되는데 이 책에서는 요번에는 코리 디자인을 한번 작업해보자 그 말이죠. 자, 일단은 만들기 탭에 갔습니다. 코리 디자인으로 작업할 경우는요. 눌려볼까요? 자, 우선 테이블 표시창이 뜹니다. 거기서 우리 사원 정보하고 기본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하실 때 기본 정보는 선택돼 있고 사원 정보도 또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추가 눌리면 추가가 됩니다. 닫기. 조인은 기본적으로 연결돼요. 직급. 근데 참고로 두 개 필드를 추가하고 우리 조인이 안 되면 쓸 이유가 없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직급끼리 야들이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직급에 대한 기본 걸 좀 알고 싶다. 그럼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같은 직급으로 가서 기본급을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원 정보원에는 기본급과 직급 수당이 없잖아요. 요 테이블 써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개 테이블 추가했다면요. 두 번째 줄에 사원 코드 여러분들 원래는 다른 시험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추가되거든요. 근데 더블 클릭을 잘 저는 안 하고요. 모술 시험에서는 그냥 걸어서 놓겠습니다. 사원 코드를 걸어서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명을 걸어서 놓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부서를 걸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까지는 사원 정보 탭에 있는 필드고요. 여러분들 기본급하고 직급 수당은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거예요. 기본급 걸어서 놓고 직급 수당 놓고 이렇게. 그리고 요 순서가 안 맞으면 시험에서는 0점 되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 있죠. 직급이 과장이고 직급 조건란에 가서 과장이라고 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이제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이 됐죠. 그러면 실행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실행하면 결과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눌려볼까요? 오, 10개 이랬고.
과장인 것은 10개네. 그리고 잘 됐으면 저장. 저장부터 눌려가지고 저장 이름은 과장 급여 정보라고 하면 되죠. 이해하시기 잘 하시고요. 확인. 자, 그래 놓고 야를 닫아주면 끝입니다. 자, 넘기시가지고 그 설명은 책에 다 돼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책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 공부는 조심하셔야 돼요. 매개 변수 잘 풀리거든요. 자,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어떤 콜이냐? 자, 매개 변수는 우리가 매개 변수라는 창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창이에요. 입력창을 띄워서 매개 변수 창에서 데이터 입력한 것을 특정 필드에서 검색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좀 약간 말을 좀 약간 추정해 보면요. 매개 변수 창에서 입력한 데이터 우리가 특정 필드 조건란에 가서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건란에 대괄호 안에 메시지를 거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서 매개 변수 창은 여러분들 이 창은 왜, 어, 왜 뜨냐면요. 대괄호 기호는요.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한 기호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기호예요. 이 대괄호 넣어주면 매개 변수 창이 떠요. 뜹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메시지가 탁 들어가거든요.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대괄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창을 띄워서 그러면 왜 하느냐? 이거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면요. 매개 변수 창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특정 필드, 해당 필드, 요 필드 조건란 요걸 넣는 거 아닙니까? 그 필드, 특정 필드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검색되는 소리죠. 검색돼서 출력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개변수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론적인 건 요건데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원 정보 이 책대로 잠시 조금 이 책 작업을 조금 미루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떠나서 사원 정보 테이블 제가 잠시 열었습니다. 나는 일하고 싶어요. 직급에 여러분들 직급을 만약에 내가 과장만 탁 치면 과장이 쫙 검색되고요. 다시 쿼리 실행했을 때 주임을 치면 주임만 쫙 나오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잠시 보면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잠시 넣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사원 정보를 추가해서 모든 필드가 다 출력되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땡겨서 놓겠습니다. 여기서 직급의 직급 필드에서 검색되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변수창을 띄우기 위한 대괄호를 넣겠습니다. 대괄호 놓고 직급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하나 넣어봤습니다. 해놓고 제가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대괄호 기호 때문에 여러분들 요 창이 뜨는 거예요. 요 창은 대괄호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쳤잖아요. 여기 나오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과장을 만약에 치면 입력했던 요 박스 입력했던 데이터가 요게 해당 조건만 입력했던 요 직급 필드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과장이라고 치는 것은 여러분 고정적인 것이지만 항상 과장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입력값에 따라서 달리는 겁니다. 자, 과장 확인 눌러볼까요? 과장 눌러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만약에 이 쿼리를 또 실행하면 이제 부장 치볼까요? 그 부장만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용도가 이렇게 쿼리를 잠시 임시적으로 쿼리라고 자 이건 요 이름을 잠시 할게요. 그럼 어떨 때 쓰냐면 이게 폼은 안 배웠지만요. 나 폼 배울 거지만은 제가 폼에서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게 제가 명령 버튼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취소하고 요게 이름을 만약에 직급 검색이라고 이 버튼을 누르면 직급이 검색대급 이 쿼리를 실행하도록 잠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스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스에서 이 정도는 안 나와요. 제가 잠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명령 버튼에 여러분들 막바로 포함시켜서 만들어 볼게요. 쉽게. 자, 여기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알 필요 없지만요. 오픈 쿼리라고 쿼리를 실행하도록 잠시 할게요. 쿼리를 잠시 오픈 쿼리 해가지고 쿼리 아까 만든 쿼리 1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닫게 해서 포함시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것을 요 이름으로 지나갈게요. 그럼 제가 폼 보기에서 야를 탁 눌리면 우리가 이 쿼리를 만들었잖아요. 야가 실행되는 거죠. 그럼 눌리면 이렇게 뜨죠. 도장 치면요. 도장 치는 거죠. 요런 소스가 되는 거죠. 쿼리는. 그러면 말 그대로 검색이죠. 이런 명령 버튼을 만들어서 이벤트 연결해서 띄우게끔 만들고 야를 과장만 치고 과장만 쭉 나오게끔 요 나오는 것이 좀 보기 싫으면 폼으로 작성하는 것이 폼을 좀 더 배우고 그래서 일단은 모스는 이런 설계 과정을 만드는 건 아니고 간단한 설정만 작업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스킬 공고는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해서 갑니다. 이제 매개변수 쿼리는요.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서 마법사 기능이 없어요. 눌려볼까요? 여기에 매개변수 쿼리 마법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개변수 쿼리는 쿼리 디자인 작업입니다. 클릭해볼까요?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사원 정보입니다. 선택해서 추가 닫기. 그리고 출력할 필드는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모든 필드를 사용했죠. 이럴 때는 일일이 이거 땡겨서 하지 마시고요. 사원 코드 한번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쫙 내려가지고 마지막 필드 클릭하기 전에 여러분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기타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다 잡힙니다. 이때 요 안에 마우스를 두고 걸어서 놓으면 싹 다 들립니다. 자, 걸어서 놔볼까요? 주르륵 들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직원 성별 검색은요. 콜이 저장할 이름이고 일단은 남자 직원이라는 4개 변수를 사용하는 소리는 4개 변수 창 안에 표시할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남자 직원은. 그러면 이게 봐서 남자 직원은 성별 필드가 맞겠네요. 성별 필드 조건란에 가서 대괄호 넣고 여러분들 남자 직원이라는 여러분들 메시지 내용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끝낼래 뜨면은 예, 아니요. 이런 데이터 형식으로 이 창이 떴을 때 입력을 받겠다 이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한 개 더 하셔야 돼요. 데이터 형식을 yes, no, 예, 아니요 형식으로 설정하는 방법은요. 저 위에 보면요. 매개 변수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눌리면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받을 데이터 형식. 자, 눌려볼까요? 여기에 데이터 형식이 있죠. 거기에 컷을 두면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거 눌리고 나는 예, 아니요 형식으로 입력을 받겠다. 이 박스 안에.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도 똑같이 남자 직원이라고 치줍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 누르면요. 설정 끝났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쿼리를 실행해냈죠? 중요한 것은, 실행해서 남자 직원만 검색되도록 해라.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자 직원이 체크가 됐는지 체크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미리 이 안은 잠시 여러분들 제가 사원 정보를 잠시 열어볼게요. 테이블을. 보니까 성별이 체크된 것은 남자고요. 체크 안 된 것은 주로 여자입니다. 체크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미체크는 0값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확인하는 체크하면 true고 미체크하면 false. 그게 바로 예, 아니요. 근데 여러분 엑셀에서 true하고 false하고 개념은 틀려요. 여러분들 일단은 체크된 것만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 예, 아니요 형식으로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거든요. 참조로 체크된 것을 검색할 때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값이고요. 미체크는 0입니다. 혹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체크된 것을 칠 때 yes라고 쳐도 돼요. yes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라고 하거든요. no는 미체크된 거예요. yes, no 형식. no 치면 요 값이 여러분들 0값이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yes 쳐도 되고 마이너스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yes라고 치보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책에 보면 여러분들 yes라고 입력을 해놨거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저는 yes 하고 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1은 체크된 것만 찾겠다는데 제가 yes라고 답 치볼까요? 저는 yes라고 치고 있어요. yes. 여러분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있어요. 자,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 똑같이 나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21개 나오죠. 저 21개. 그래서 여러분들 yes라고 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값이 나오죠. 자, 그래 놓고 이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여러분들 이제 저장을 하면 되죠.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직원 성별 검색이라고 치면 됩니다. 직원 폴 이름이 성별 제일 첫 줄에 있죠.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는 거죠. 코리를. 자, 여기까지 그냥 코리 작업 매개 변수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따라는 했는데 도대체 이거 왜 써야 되는지를 한겨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체적 틀을 설명하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설명드립니다. 중간 흐름을. XS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왜 만드느냐? 왜 만드느냐? 그죠? 검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테이블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자료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을 가공을 시키는 것이 콜입니다. 용도에 따라 만드는 거, 가공, 줄여서 가공이랍니다. 음식 만드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콜이는 결론은 그 결과를 폼에서 출력하면 화면을 설계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화면 잘 간단하게 만들어 봤잖아요. 뭐 입력하면, 조회하면 이런 것을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결과를 출력할 때는 보고서죠. 보고서에서는 우리 결과를 종이로 출력해야 되겠죠. 프린트로. 그때 보고서 만들고. 여러분들 요 테이블부터 폴이 폼 보고서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변 여러분들 부품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다행히도 모세스는 안 나오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메이크로 함수나 코드를 작성해서 코드를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검색하는 코딩을 하는 거죠. 어디에? 명령 버튼. 네,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변적인 것을 미리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으면 테이블과 콜이는 두 용도가 왜 이런 걸 만드느냐? 위에 두 가지 배치는요.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거의 80%죠. 그리고 일괄 작업하는 용도로도 쿼리가 쓰이고요. 이것은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지 화면에 표시되고 출력될 거 아닙니까? 거기 다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할 때 미리 다 이렇게 가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어떤 용도로 만들고 싶을 때는 쿼리도 특정 출력용으로 원본을 만들고 싶으면 쿼리를 써가지고 미리 소스를 만들어 놔야 되죠. 이거나 이거의 원본을 연결시켜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든다고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쉬었다가 이쪽에 추가 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쿼리가 뭔지 개념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추가 쿼리는 여러분들 실행 쿼리인데, 여러분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어, 만약에 A 테이블에 있는 필드 데이터를 B 테이블에 추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추가 쿼리는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쿼리 디자인 클릭해서 테이블 표시하기 때문에요. 어떤 테이블 추가할 거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문제와 관련된 거죠. 지금 하기 전에 간단하게 A 테이블에 있는 만약에 A 테이블에 학번 만약에 이름 만약에 학과 B라는 테이블에는 여러분들 똑같이 학번 이름 학과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A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이쪽으로 주고 싶어요. 데이터를. 그럴 때는 A 테이블만 열어서 여러분들 이 필드를 밑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추가 콜을 누르면 학번 이름, 학과와 관련된 B 테이블로 똑같은 필드가 있거든요. 거기 밑에 딱 추가 메뉴가 생기면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 실행하면 여기 있는 레코더가 총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B 테이블 여러분들 원래 기존에 5개 칩시다. 그럼 야가 추가되면 B 테이블은 15개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작업할 때 여러분들 그 문제 보면 신입사원 명단 테이블 레코드를 사원정보 테이블로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면 테이블 표시창이 뜰 때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만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 테이블만 추가하고요. 선택 쿼리 화면이거든요. 그 작업에서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에 있는 필드 중에서 이런 문제 보면 기타 필드는 빼고 모든 필드 아래로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필드를 추가하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어디로 줄 거냐면 사원 정보 탭을 줄 거예요. 그럴 때는 쿼리 유형 그룹에서 추가 아이콘을 딱 누르면요. 추가할 테이블, 쿼리를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추가 쿼리를 클릭하면 추가할 테이블 선택창이 뜨거든요. 그때 사원 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실행하면 여기에 추가된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눌러가지고 테이블 표시창에서 두 개를 다 추가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줄 테이블만 추가합니다. 신입사원 명단만 추가합니다. 자R 추가하고 닫기. 그래놓고
요게 필드 중에서 여러분들 그 기타 필드는 빼고 밑으로 다 추가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사원 코드부터 해서 기타는 다행히도 제일 밑에 있네요. 그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주소까지만 선택하고요. 얘를 밑으로 끌어서 놓습니다. 이 좀 선택거리 작업이거든요. 필요한 필드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쿼리 유형 그룹에서 여러분들 추가라는 쿼리가 추가 아이콘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창이 떠요. 그러면 이 필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에 추가할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할 겁니다. 요 안에, 요쪽으로.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원 정보도 같은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추가라는 메뉴가 생기고 똑같은 필드가 여기 배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던 데이터를 다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넘겨주기 전에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은 과연 레코드가 몇 개 있냐면요. 한번 열어볼게요. 총 9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9개를 어디로 줄 거냐면 사원 정보 테이블로 줄 거예요. 추가할 겁니다.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추가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48개가 있는데 추가하면 9개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57개로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요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추가 쿼리로 바뀌었어요. 그래놓고 쿼리를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9개 행이 어디로 추가한다? 여러분들 사원 정보 테이블로 추가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됐어요. 그리고 이 쿼리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 저장 이름이 신입 사원 명단 추가. 그리고 확인 눌리고 요청을 닫아주시면 끝인데요. 추가 쿼리는 여러분들 또 추가 실행 쿼리는 일단 느낌표. 추가 아니면 더하기라는 아이콘이고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 사원 정보 탭을 한번 열어볼까요? 9개 늘어났는지 이것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8개에서 57개로 늘어납니다. 추가 잘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가 쿼리 했긴 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추가 쿼리는요. 추가할 테이블 쪽에 필드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틀리면 안 맞죠. 그래서 필드의 개수가 부족, 저 개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일이 여러분들 데이터를 일일이 복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추가 쿼리를 통해서 일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쿼리는 일괄 작업할 때 쓰는 쿼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행 쿼리 종류는 총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대표인데요. 방금 했던 추가, 삭제, 그 다음에 삽입.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추가 삽입이죠. 업데이트가 있죠. 자, 이런 쿼리는 실행해서 일괄 작업할 때 쓰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추가 쿼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개 들어가 있죠. 능력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쿼리를 수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만들고 하는 건 끝났고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것을 편집하겠습니다. 요거 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쿼리 수정이라는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킬 공유를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여러분들 쿼리를 스킬 공유는 많은 작업이냐면 사업 목록 쿼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근데 내가 이 사업 목록 쿼리를 만들다가 모르고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한 개 필드를 추가를 안 해버렸어요. 작업할 때. 그것을 디자인북 열어서 직급수당 필드를 원래 있는 쿼리에 한 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록을 우클릭해서 디자인북.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누락된 필드가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아, 내가 한 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치고 문제 보시면 마지막 열의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있는 직급수당을 끝에 추가시켜라 이거죠. 그럼 야는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기본 정보에 있는 테이블에서 야를 걸어서
끝에 추가하면 끝입니다. 이 작업이 끝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꼬리를 실행하고 저장하시오. 시험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코리 문제에서는요. 항상 조심을 해요. 코리 문제 시험에서 실행하고 여러분들 저장하시오가 거의 90%예요. 그러면 실행을 먼저 하고 저장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장하고 실행하시오 이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장부터 하고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실행창이 딱 남아 있겠죠? 그 창만 닫아주시면 돼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가 또 매뉴얼 심이다 보니까 순서도 좀 따지거든요. 이런 것도 좀 지켜주시면 감점 요소가 없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행하고 저장이 됐죠? 실행. 추가됐어. 그리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기만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창을 닫아주시면 끝이죠. 자, 그래서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132페이지는 스킬 공유는요. 똑같이 한 개가 누락돼서 또 필드를 추가할 건데 끝에 추가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필드 사이에 추가할 겁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다시 사업 목록 코리에서라고 돼 있죠. 디자인부. 요번에는 끝에 추가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주소 필드를 어디 있는 거? 사원 정보에 있는 이 내려오면 주소 필드가 보이죠. 야를 끝에 추가하지 말고 뒤에 보니까 여섯 번째 열에 넣어라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급 수당 요 앞에 집어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소 필드를 걸어서 직급수당 필드 위에 딱 놓아버리면 야가 자리를 딱 비켜줘요. 밀려요.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놓아볼까요? 걸어서 직급수당 위에 놓습니다. 오, 진짜 밀리네. 여섯 번째 강도죠.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실행하고 저장하시오라고 돼 있죠? 실행하고 요 사이에 들어갔네요. 어디에? 요 직급수당 앞에 들어갔네요. 맞으니까 저장. 닫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이는 수정하는 문제는요. 참조로 콜이 수정 문제다. 콜이를 수정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실행하고 저장하는 문제가 95% 혹은 저장하고 실행하는 문제가 5%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하는 문제는 꼭 실행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잘 됐는지. 그리고 저장하시오. 이런 패턴이 많아요. 시험 문제에서. 자, 이것도 그런 패턴이죠, 지금도.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스킬 공성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내가 만든 꼬리 안에 특정 필드가 필요가 없어요. 지울 겁니다. 그럼 필드 어떻게 지우느냐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급여 현황이라는 꼬리를 디자인 보기. 자, 근데 참조로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직급현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우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스 가지고 잠시 우리 직급 수당을 지운다고 합시다. 문제가. 지금 직급이 초과가 안 되는 소스거든요. 그러면 직급 필드를 삭제하셔야 지금 우리는 임시로 직급 수당을 삭제하셔라고 문제가 돼 있다면 자, 이 필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직급 수당의 컷을 딱 넣어놓으시고요. 저 위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폴이 설정 그룹에 열 삭제가 있거든요. 열 삭제를 눌리면 해당 커스가 있는 요 직급수당 열, 이 열이거든요. 세로가. 여기에 있는 필드가 지하죠. 열 삭제. 없어졌죠? 이게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수정하니까 뒤에 보니까 실행하고 저장해 있죠. 실행해 주도. 직급수당이 없으면 잘 된 거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는데 참조로 또 간혹 수험생분들 어떻게 하냐면 저장을 했지만 이거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세 번 이상 눌리면 감점이 돼요. 여러분들 왜 창이 안 뜨지 않으면서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창 안 떠요. 덮어 쓰게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눌리면 됩니다. 두 번까지 걸렸는데 이거 계속 눌리는 분 있어요. 그러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조심하셔야 돼요. 필드 숨기기, 요거 개념 먼저 알려드리면요. 문제를 보시면 내려와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테이블 작업에서 테이블에서 할게요.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를 숨기게 할 때 우리 했던 거거든요. 열기로 작업에서 해당 필드명 필드에서 우클릭해서 이렇게 했어요. 테이블 작업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 코리에서는 아닙니다. 코리에서는 열기로 작업하면 안 돼요. 요것은 특정 필드 숨길 때는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작업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전제 조건이 요겁니다. 문제를 보면 코리에 포함하지만 자, 뒷기 중요합니다. 표시되지 않도록 숨기시오. 이것 때문에. 표시되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가면 표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체크를 해제할 겁니다. 그게 숨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코리에서 이 말이 없고, 그냥 해당 특정 필드를 숨기시오 하면 열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과장 급여 현황 코리를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서 표시가 있어요. 표시. 보통 필드를 밑에 추가하면 표시가 기본으로 다 체크되거든요. 출력 결과물에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 수당 필드는 코리에는 포함되지만은 표시만 되지 출력 결과물에는 표시하지 말아라. 출력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하면요. 코리에서 지하직은 아니고 포함은 되지만 체크 해제하면 출력 결과물에는 안 나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코리를 실행을 했죠. 실행하면 끝에 보면 직업수당이 없잖아요. 없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체크하고 원래는 실행하면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콜이 포함하지만은 표시하지 말아 나오면 체크를 해제하는 겁니다. 자금이. 그리고 실행해서 안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장이 됐죠.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열기로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이것은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들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드 아래에 표시 체크된 걸 해제하면 이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기죠. 그 다음에 138페이지. 필드 순서 바꿀 때도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가보면 관리팀 주소로 코리를 디자인 보기로 바꿔봅니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부서 필드가 첫 번째 오도록 지금 세 번째 있죠. 야를 걸어서 사원코드 앞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요 위에 보면 여러분들 회색 바 같은 게 있죠. 얇게 있어요. 요 회색 바에 마우스를 딱 올려보세요. 화살표가 탁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화살표 나올 때 검은 화살표 나오죠 지금? 클릭하시면 블록이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화살표 나왔던 요 자리에서 요 위치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우리 마우스로 왼쪽으로 가보면 시커먼 검정 세로선이 보입니다. 이 들어갈 자리에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 요게 들어가겠다. 사운코드 앞에 시커먼 선이 나올 때 놓으면 이동되는 거죠.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서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동이 됐죠. 그리고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해야 돼. 실행하면 부서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겠죠? 제일 앞에 있네. 이동 잘 됐네. 해놓고 저장하고 닫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정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코리에서 정렬 작업은요. 이것도 디자인복인데 왜냐하면 코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정렬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오름, 내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급여 현황 코리에서 여러분들 급여 현황 코리가 있죠. 우클릭에서 디자인복 어디다 소리입니까? 문제 보면 부서 필드를 오름차순에 냈죠. 부서 야가 필드 이름이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메뉴 있는데 정렬 있죠. 정렬 부서 정렬 메뉴 칸 여기에 컷을 두시고 여러분들 하수할표 누르면 여러분 오름 내림이 있습니다. 오름 차순 오름 차순. 그러면 기억이 먼저겠죠. 그래 놓고 또 있어요. 기본급 필드를 내림 차순에 냈죠. 부서 필드는 오름 차순에 있으면 기본급 2차 정렬입니다. 같은 부서일 때는 기본급으로 또 중심으로 정렬하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림차수는 숫자가 큰 게 먼저 옵니다. 같은 부서일 때 크기 우선적으로 올라오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어, 뒤에 보니까 코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라고 적혀 있으면요 실행에서 꼭 실행을 안 하셔야 돼요. 실행하도 되고 안 하도 되고 우리 궁금하잖아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관리팀 오름차순 쫙 돼 있어요. 같은 관리팀에서 여러분들 기본급이 큰 게 먼저 올라왔죠? 이러면 잘 됐다. 잘 됐으니까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140페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잠시 라이프 연산자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리 작업에서 물론 디자인 포기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입력할 때 연산자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조건 입력 부분에서 조건에서 사용되는 연산자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연산자 중에서 라이프 연산자가 있어요. 그 책이 적혀 있죠. 이 라이프 연산자는 많은 연산자냐면 별표와 같이 사용돼요. 별표와 같이 사용합니다. 별표는 여러분들 대표 문자인데 별표는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러면 책 보면 적혀 있죠. 라이크 영업 별표는 영업으로 시작하는 그 말이죠. 그때 라이크가 쓰입니다. 라이크하고 별표는 바늘과 실관계입니다. 그럼 띄우고 영업으로 시작한다는 소리는 쌍따옴표 치고 영업 별표 이라면 영업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이고 책에 적혀 있죠. 따로 적을 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라이크하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니까 영업 2부가 여러분들 앞에 물음표 영업 물음표 부호를 해놨잖아요. 물음표도 같이 쓰이거든요. like는 별표하고 물음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음표도 무슨 뜻입니까? 물음표는요 대표 문자인데 야는요 한 개의 문자에 해당돼요. 한 문자. 한 문자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 보면 영업 물음표부는 총 부서가 네 글자인데 영업으로 시작하되 어, 마지막 글자는 부로 끝나고요. 중간에 물음표 어떤 거 와도 된다. 그럼 영업 1부, 영업 2부 이런 것은 관계없고 영업으로 시작해서 부로 끝나는 것이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서 총 글자 길이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에 한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이크 다음에 그냥 강남만 입력했잖아요. 앞뒤로 별표 넣어놨잖아요. 포함입니다. 포함. 앞뒤로 별표 들어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제 크게 그게 아닌데 일단 연산자 기획부 연산자 요것은 같지 않다. 다른 겁니다.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같지 않다 뒤에 영업부 이렇게 쳐도 기획부죠 지금 기획부라고 쳤잖아요. 기획부가 아닌 이런 뜻. 기획부가 아닌 이것을 같은 의미로서는 부정연산자가 있어 부정 반대 우리 부정연산자가 바로 not 연산자입니다. not을 써도 관계는 없어요.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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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러분들 띄우고 문자는 쌍따옴 표치해야 되거든요. 기획부 똑같은 말입니다. 위에가 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견산자는 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 10을 초과하는 것은 초과 이상은 따로 설명할 거고 비트윈 있죠.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시만족 엔드 관계에서 엔드 연상자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 비트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인데 1과 24, 1에서 24의 값만 입력받겠다. 이럴 때는요. 선언 방법이 이상 이하를 선언 방법이 있습니다. 1 이상 엔드 20이 하면 1부터 24 연속 보임을 말하고요. 이것을 우리 비트윈 뜻은 원래 영어에서 뭐뭐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1 엔드 20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좀 적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라이크 연산자는 시험에 나오고 라이크는 별표나 물음표 대표 문자와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해 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라이크라는 것인데요. 그 문제가 스킬 공실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틀렸어요. 책이. 왜 틀린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검열한 코리를 디자인 보기. 자, 문제 보면 조건을 초과할 건데 영업이 포함 아닙니까? 영업이 포함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죠. like 쓰고 그죠? 나중에 특정필의 조건안에 가서 영업이 포함이면 여러분들 쌍따옴 치고 별표 영업 별표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책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설명 보시면 틀렸어요.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검색은 동일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영업 1부, 영업 2부 이렇게 돼서 다행히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만약 그게 아니고 1, 영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렵네요. 책에 나온 2번은요. 영업으로 시작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영어는 영업이 포함하고 그죠? 영업이 포함하는 이런 뜻이고요. 포함하는. 책에 설명대로 만약에 넣었다면 여러분들 영업 별표 해놨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완전 틀립니다. 의미가. 이것은 영업으로 시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데 이걸 적어놨어요. 잘못된 거라고. 차이점은 요겁니다. 우리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그럼 이건 어디서 조건을 끄냐면요.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특별한 필드명도 안 나와 있죠. 이것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영어 이런 건 부서죠. 그죠? 부서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 참조로 모스만 알면 이렇게 하도 돼요. 별표 영업 별표 치도요. 이렇게 대표 문자하고 쌍따비 안 치고 별표 영업 별표 치고 엔터 쳐도 여러분들 라이프 들어갑니다. 어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칩니다. 근데 모수에서는 만약 우리 이렇게 쳤다면 또 이게 기록되거든요. 이것만 쳤다고 감점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정석대로 라이프 치는 거죠. 라이프 띄우고 쌍따옴편에 별표 영업 별표 자 이렇게 치면 정석대로 올바른 쳤거나하고 채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데 여러분들 실행하고 저장이 됐죠? 자 실행해볼까요? 진짜 영어만 나오는지 포함된 게 눌려보겠습니다. 오 진짜 영어만 나옵니다. 영어. 그게 총 몇 개 나온다? 26개. 잘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식을 이용한 쿼리, 즉 계산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게 하시고요. 이게 마지막 쿼리인데요. 계산 쿼리를 해볼까요? 계산 쿼리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전체적인 어떤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하기 전에. 우리 계산식 쿼리 혹은 요약 쿼리 또는 계산 쿼리를 합니다. 우리 계산식을 써서 만드는 쿼리도 계산 쿼리에 들어가지만은 저 요약 쿼리 저 두 가지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건데 계산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필드를 생성해서 출력하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 쿼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특정 필드에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것은 이것도 계산 쿼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산식하고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한 쿼리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계산 쿼리를 요약 쿼리라고도 적어놨죠. 그럼 첫 번째 스킬 공유를 하기 전에 함수를 사용하는 계산 쿼리는요, 요약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묶어야 되거든요. 시그마라는 것은 요약 버튼인데요. 그룹을 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부서별로, 부서별로 별이 들어가면 묶으라는 소리거든요. 기본금 합계를 보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룹하기 전에는 기획, 자재, 랜덤으로 쭉 있겠죠? 기본급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을 우리의 요약을 탁 눌리면요. 액세스 알아서 기획, 자재, 종목 이렇게 그룹을 묶어버린다 소리죠. 같은 데이터 기획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급의 합계에서 묶는 방법, 기본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급하면 묶는 방법 다 바뀌거든요. 부서도 그렇고 기본급 필드를 묶는 방법을 클릭해서 만약에 합계 함수를 제가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같은 기획에 있는 기본급 숫자 있잖아요. 야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한 개로 돼요. 그럼 250이 되겠죠. 250이 딱 됐을 때 기획이 두 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합계 냈는데 그죠? 그래서 한 개만 딱 나오고 합계값이 딱 나오죠. 그것 때문에 묶어야 된다 소리죠. 안 묶으면 이런 개별적으로 합계 계산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묶어서 같은 것끼리 묶어서 기본급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적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 나오면 뭐 눌린다? 요약 버튼을 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할 필드에 가서 묶는 방법을 눌러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해당 문제 요관 함수를 선택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를 사용하는 우리 계산 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스킬 01이 요약 콜이 만들기라 돼 있잖아요. 돼 있지 않습니까? 요약 콜이가 계산 콜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요약 콜이도 여러분들 마법사로 쓸 수 있지만은 콜이 디자인이 편합니다. 콜이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사용할 테이블은 사원 정보입니다. 사원 정보를 선택하고 추가, 닫기. 한 개 더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작업할 때 테이블 표시 눌러가 원래는 두 개를 동시에 다 추가하고 끝내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잘 닫을게요. 지금 사용할 테이블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스타트 하실 때 만들기, 쿼리 디자인. 우선 사원 정보 말고 기본 정보는 선택돼 있고 사원 정보만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두 개가 선택돼 있죠?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면 추가가 되죠. 조인은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필드를 출력할 거냐면 출력할 필드 밑에 추가하는 작업이 선택거리 작업입니다.
그러면 책에 여러분들 사원 정보 테이블에는 부서 필드, 부서를 걸어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정보 테이블에는 기본급 필드만 여기 추가하라 그 말이죠. 기본급을 걸어서 놓으면 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부서를 또 여러분들 정렬도 해야 돼 있죠. 무슨 정렬? 오름. 정렬 가서 오름 차순으로 표시할 거고요. 출력할 때 오름으로. 그 뒤에 보면 이제 기본급의 합계가 나왔습니다. 기본급을 합계를 보여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안 보여집니다. 못 구하죠. 묶어서 같은 부수 묶어서 합계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보면 표시 숨기기 그룹에 요약을 누린 이유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묶음이. 자, 늘려볼까요? 오, 묶고요. 묶었죠? 근데 기본급은 여러분들 부서 같은 부수기 묶어가지고 기본급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함수를 구할 필드 가면 묶는 방법을 눌리셔야 됩니다. 왜? 함수 쓸 수 있거든요. 합계를 선택합니다. 그럼 기본급의 합계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설정은 다 했어요. 그리고 부서별 기본급 합계란 이름으로 보세요. 이것은 저장하고 실행이 됐어요.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저장부터 먼저 합니다. 저장 이름은 부서별 띄우고 기본급 띄우고 합계라고 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 저장된 꼬리가 저장돼 있죠? 그리고 실행 안 하면 안 돼요. 또 왜? 실행하시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실행. 자, 그러면 좁아서 좀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팀은 이렇게 나와요. 묶어가지고. 학기를 고 있더만. 기획팀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 함수 결과 잘 나오네요. 이러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식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때는요. 참조로 계산식을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할 때는 새 필드명에 표시하거든요. 계산된 결과는 새 필드명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새 필드명을 어떻게 만드냐면 계산식 앞에 새 필드명을 넣어주고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가 새 필드명으로 출력되거든요. 이 형식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계산식 넣을 때 필드명은 대괄호로 간주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합계값을 총점 이름으로 필드 이름으로 출력해라 했을 때는 새 필드명은 총점이거든요. 그러면 총점 콜론 새 필드명 콜론 똑같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은 필드명이니까 대괄호로 넣으셔야 돼요. 세 개 합쳐서 나오겠죠. 같은 원리를 이 문제 잠시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똑같이 사업 목록 코리를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를 열어볼까요? 디자인 보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기본급과 직급수당을 더하라. 사치현상 더하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년에 여러분들 급여학기라는 이름으로 새 필드명을 만들어야 돼 있죠. 마지막 필드에 가서 어떻게 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급여학계 새 필드명이죠. 콜론 기본급 더하기 직급수당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 년에. 그러면 더했던 값이 결과가 요 새 필드명으로 출력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를 어디에? 마지막 년에 계산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요게.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요 두 개 필드 돼 있던 결과가 요 새 필드명으로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요까지 하고 난 뒤에 급여 호리를 실행하고 저장이 됐죠. 실행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 이거와 이거의 합계가 나오는 거죠. 잘 나왔죠?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끝이죠. 여기까지가 계산식을 사용한 새 필드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요일 오시면 이제 폼에 관련된 작업을 하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